오늘 한국 현대사 6번째 순서로 사회 분야의 모든 노동은 복지와 연계돼야 된다. 일하는 자는 지원하고 백수는 복지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를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국민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듯이요. 실제 일을 할래 해도 자동화, 기계화가 완성이 되어서 4차 산업 시대로 돌입하면서 일자리가 소멸되어서 일할 직장이 없다. 그런 단계도 아니에요. 기본소득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국가가 주는 소득을 주자. 앞으로 일자리는 다 사라질 거고 국민이 일할 데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액수의 소득을 주는 것이 맞다. 참 문제는 제일 좋은 것은 일하지 않고 소득이 생겨서 먹고 노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 노동의 즐거움 말하지만 99%의 국민은 노동하지 않고 돈이 따박따박 나와서 돈 쓰고 사는 것을 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본소득이 어디에서 나올 건가? 지금 법인세도 떨어지고 근로세도 떨어지고 부가세도 떨어져서 국가가 불황하에 세수가 줄어들어서 한국은행에 급전 내어서 사는 마당에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을 지불하는 그건 꿈과 같은 이야기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결국 지금 돈 버는 데는 4차 산업으로 인한 기술 기업밖에 없을 건데 한국에는 삼성이나 현대차, SK 이런 데인데 LG 그런 기업들을 보고 국민들 먹여 살리라고 하면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먹여 살리면 다행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다 거짓이고 또 솔직히 일자리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자리에 가서 일이 하기 싫을 뿐이죠. 자, 최근에 보면요. 실업급여 부당 수령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6,650만 원까지 받았다. 이렇게 지금 비난이 나오고 있고요. 같은 직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이 2732명이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한 직장에서 18번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장은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아내가지고 직원 임금을 줘서 징역형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만 하더라도 몇 달 직장에 다니다가 실업급여 타먹자 하는데 젊은 애들이 거의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실업급여를 자기가 받아 챙겨야 할 권리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근로나 노동이 우습게 되어버렸죠. 자, 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순전히 의무인 게 근로와 교육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헌법상의 4대 의무에 근로가 속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일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말을 헌법상의 의무로 넣은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상 다 일을 하기를 꺼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일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해야 국가라는 시스템이 돌아간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면에 중소기업, 지방영세기업, 농어촌 등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노자 수입해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3D 업종에 일할 사람이 없다. 내국인은 아무도 안 할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주들이 그야말로 외국인 불러서 싸게 쓰고 이 폭리를 취하려고 이 착취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그것이 외노자 대거 수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숙련 노동자가 작년 올해 한 30만 명가량 더 들어오고 심지어 필리핀 이모들까지 가사노동한다고 들어온다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당, 호텔 같은 외노자를 쓸 수 없는 공간도 지금 외노자를 데려다가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허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노자의 영역의 일들이 점점 늘어나요. 처음에는 영세 가구 공장 같은 데서 그러다가 또 소형 이 주물 공장 같은 데서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노동 그리고 무슨 염전 또 배대 이 고기잡이 배
이런 데도 다 외노자가 들어가고, 이제 대기업도 조선소 같은 데 다 외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자,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 오던 6, 7, 80년대 때 보면 살인적으로 노동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 보면 가난한 시골집의 애들이 도시로 이촌 향도해서 조용필 노래에서 노는 것처럼 꿈을 찾아서 도시로 갔고, 그래서 도시에 와서 꿈을 이룬다고 살인적인 노동을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0시간이 아니라 한 달에 100시간도 넘는 노동을 해왔지요. 그 결과 그렇게 노동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가정도 이루고 집도 사고 애도 놓고 자식 대학도 보내고 이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그런 노동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노동은 마치 동남아시아나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해주는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하나 따지고 봅시다. 5% 미만의 사람들이 가는 그런 좋은 직장들, 흔히 말하는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 공무원, 이런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나오는, 사회로 나오는 사람들의 고작 5%만 이런 직장에 가게 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이하의 직장에 가야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이 중소기업 이하의 직장이 월급이 박하고,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확실히 벌어져 있죠. 자, 부산이 최근에 한국 제2도시인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가장 줄어들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부산에서 일을 할 게 없다. 그래서 부산에서 학교를 나온 젊은 사람들이 다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2의 도시가 그 정도니까 나머지 한국의 중소도시나 이런 데는 인구가 얼마나 앞으로 줄어들고 소멸돼 가겠느냐. 그러니까 국토가 서울, 경기, 인천 이런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전부 줄어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갈수록 심화돼 가고 있어요. 국회의원만 보더라도 지방의 시도의 국회의원은 줄어들고 이 서울 근처의 수도권 국회의원 숫자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 좋은 5% 미만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알바나 하고 편히 살겠다라는 심리가 지배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어차피 내 인생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집도 살 수 없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 키울 수도 없으니 어차피 미래가 없으니 힘든 일을 안 한다. M4 세대라는 말이 있죠.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러다가 요즘 M4 세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M4 세대를 맞아서 젊은 사람들이 일본처럼 달관을 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 달관이라는 것은 자포자기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는 세대라는 거죠.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 내 인생은 바뀔 게 없고 변할 게 없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 그럭저럭 하루하루 소확행으로 편하게 살다 가겠다. 그러니까 편하게 산다라는 게 최고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노동을 한다라는 부분, 특히 5%에 들지 않는 95%의 노동은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남이 바라보는 시각도 좋지 않고 객관적으로 질 나쁜 노동이죠. 근데 질 나쁜 노동은 안 하겠다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직하는 청년의 75%가 자발적 퇴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